네,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수요일장 지금 4거래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불타는 목요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장 전략 든든하게 짜봐야겠죠? 오늘은요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진 지금은 조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 6월 달까지는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고점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일단 큰 흐름에 있어서는 네.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 이제 3,300선 돌파가 계속해서 이제 시도가 되다가 3,300선 뚫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는 형태거든요.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약간은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지수 상방이 맞히다 보니까 먹을 만한 종목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단타 쳐가지고 좀 수익을 내려고 이 종목 저 종목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인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면서 가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일단 시장은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약간은 경계를 갖고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그런 좀 차분한 전략이 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종목들 리뷰를 꼼꼼하게 해드리면서요. 포트를 또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리뷰를 못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네 종목이나 리뷰할 거잖아요, 매니저님. 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T 보도록 할게요. 경기 방어주로 이틀 전에 가져오셨습니다. 네. 현재는 3% 수익권이고요. 지금처럼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서는 좀 배당도 노려보고 실적도 잘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좀 잘 가고 있잖아요. 매주님. 제가 이제 오늘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는데 네. 종목들 자체가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 그 종목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기 바라고. 그럼 통신주. 그렇죠. 통신주 전반에 걸쳐서 보시기 바라고 네. 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지수가 상방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등이 났을 때 현금 비중은 30에서 한 50% 정도는 확보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은 아직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30에서 50%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은 시장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한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서 종목군들이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장에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무리 매매를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네.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전략 하에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KT도 네. 중장기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KT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 맥락이죠. 그러니까 KT를 가져왔던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지수가 조금씩 밀릴 수 있는 가능성, 경기 민감주라든가 전체적인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 방어주 맥락의 종목이 바로 이제 KT가 되고 KT 같은 종목이 상대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네. 되겠죠. 오늘도 주가는 550원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KT 같은 종목들은 현 구간에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이었던 반등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월봉 차트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월봉 차트상 KT는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서 최근에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네.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배당과 그리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은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 경기 방어주라는 맥락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 터치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상까지도 시장에 어떤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회사는 전체적인 시장과 좀 무관하게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통신주들이 앞으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KT
금융주뿐만 아니라 통신주 전체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KT 리뷰해드렸고 다음 종목 메리츠 화재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져오셨고 7% 가까운 수익입니다. 보험주 긴 시간 동안 소외됐었고 이제서야 바닥을 탈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은 23,000원보다 더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23,000원까지만 바라라고 하셨었거든요. 그쵸. 그 관점 그 그대로이신가요?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도 메리츠 화재는 일단 신고가입니다. 22,450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뭐 지금 증권시장에서 뭐 이 정도 수익을 보려고 주식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주식을 하려면 10% 20% 먹으려고 주식하지 마세요. 너무 고생만 합니다. 그러니까 10% 목표 수익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5% 정도 먹으면 진짜 많이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자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30에서 50%, 100% 이상 크게 날 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지금은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높지 않아요. 일단 메리츠 화재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만 DB 손보라든가 다른 현대상이라든가 다른 보험주들은 시세가 지금 아직 안 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못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메리츠 화재라든가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고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요.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전략은 조금 더 이어가시는 전략은 이어가시되 네. 일단 제가 보기엔 가격대 21,800원 정도 오늘 시초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21,800원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도 한 번 정도는 매도를 좀 하신 다음에 현금을 좀 들고 계시다가 전반적인 시장 봐가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메리츠 화재라든가 DB손바라든가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들 보험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들 종목은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털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또 백신 투약이 좀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중장기로 다시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주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리츠 화재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DB하이텍 되겠습니다. DB하이텍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장비주 업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DB하이텍도 사상 최대 실적 낼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쵸.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들고 가봐도 되겠죠?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 주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장은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잠깐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수가 못 가니까 또 이들 종목들도 주가가 상방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DB하이텍도 여전히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지금도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갈 듯하면서 못 가고 갈 듯하면서 못 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반도체 DB하이텍을 위해서 반도체 장비주가 대부분의 종목이 실적 대비 저평가됐고 네. 여전히 뭐 내년 이후 하반기와 내년 이후까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2분기 실적이 최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실적은 조금씩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장비주가 전체적인 지수 흐름하고 연동하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전히 저평가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는 부분들은 주가에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한 차례 정도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신 전례 주겠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로 올라올 때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거나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례 주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은 언급드렸듯이 이제 흐름 자체가 실적이 좋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완만하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간 주가가 이 정도입니다.
이건 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러울 정도죠. 네. 이 실적이 비한다면 주가가 너무나 못 간 겁니다. 그만큼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선반영됐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고 현대 구간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나중에 충분하게 기회가 한번 올 거로 봐요. 다만 그 기회가 빨리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장비주 기회가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회를 어떤 걸로 좀 봐야 될까요? 그 기회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저도 지금 반도체 장비들은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데 제가 보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회는 언제 어떻게 오느냐. 네. 그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는데 2분기 이후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계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백신 투약이 좀 더 이어지고 전 세계 경제 체계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반도체 수는 다시 한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막 그 수요가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따라서 나중에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일 때 그때부터 반도체 장비주를 보자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은 목표가 7만 원이었으니까요. 시장 흐름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리뷰 종목입니다. CJCGV 가져왔고요. 13일 날 가져왔었는데 지금 수익은 보합권대입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이 기대를 했던 네. 것이 이제 백신 수혜주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CJC부터 해가지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였었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1차로 올랐었죠. 근데 갑자기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여기다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많이 위축된 겁니다.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이면서 주가가 이제 밀렸던 이런 역대가 되고 있죠. 결국엔 CJCGV를 비롯해서 뭐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이들 종목이 다시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려면 결국엔 백신 접종이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질 때 그때 다시 이들 여행주라든가 영화 관련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그런 조짐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조금 시각을 멀리 보게 되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타미플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를 먹는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중에서는 이런 치료제가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백신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이 CJCGV를 비롯한 여행주라든가 이런 어떤 카지노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지루하고 또 뭐 내일 이후에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2,000명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있어서 네. 약간은 좀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긴 시각에서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시간은 걸리고 좀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긴 호흡에서는 CJCGV를 선두해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하반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로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나올 때까지 방어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알차게 시장 진단에 더해서 리뷰 4종목이나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 포트에 지금 2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쵸. 이 종목들 리뷰도 들어보고 싶어요. 리뷰해드려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무보 무료 방송 해드리고 있고 내일도 장 끝나고 나서 3시 50분 정도의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이 정말 수익 내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종목군들을 리뷰를 준비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시장이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세에서 종목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장의 전반에 걸쳐서 언급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리뷰를 드린 것이고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 조정이 어디서 끝나면서 어떤 종목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무료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기간쯤에서 수익을 내게 아니라 중기간쯤에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섹터가 내지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당장은 수익은 납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볼 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내일 무료 방송 오셔서 앞으로 좋아지는 장세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내일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특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